어느 날 한 수행자가 고개를 숙여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고요해지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대여, 파도에게 잃지 말라 하고 바다에게 흔들리지 말라 한다면 그 말이 바다를 고요하게 할 수 있겠는가?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마음의 파도 또한 그러하다. 멈추려 할수록 더욱 크게 이는 것은 그대가 그 파도와 싸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많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의 실체는 생각의 수가 아니라 그 생각들과 씨름하며 지친 마음의 힘겨움에 있습니다. 생각은 본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대가 만든 것도 아니요, 그대가 부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떠오르고 머물고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붙잡습니다. 붙잡고 해석하고 해석한 뒤 또 다른 해석으로 이어가며 결국 마음은 스스로 쌓은 굴레 속에서 더욱 어두워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움켜쥐려는 사람처럼 움켜쥘수록 더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리는데도 우리는 물을 붙잡지 못한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생각들을 놓아두는 연습을 해본 적 있는가? 붙잡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켜본 적 있는가? 편안한 마음은 생각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것을 붙잡지 않는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그 자유를 발견하는 길을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파도들, 그 파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고요를 우리는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새벽녘, 수행자는 고요한 숲속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바람도 가지 끝에 맴돌 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요한 자리라면 마음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아 보아라. 내가 말하자 수행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얇게 들렸고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가? 세존이시여,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 하는데 자꾸 잡념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 잡념을 하나 붙잡아 보아라.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어느 방향에서 달려왔는지 알 수 없이 마치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의 마음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왜 그것을 내 생각이라 부르는가? 그의 얼굴에 작은 혼란이 스쳤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스스로 만들어낸 산물이라 여기지만 사실 생각은 의도적 창조라기보다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르는 작은 파문의 덕. 나는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작은 잎 하나만 떨어져도 파문이 일어난다. 그 파문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의지인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어날 뿐입니다. 그렇다. 생각도 그러하다. 맑은 새벽 공기 속에서 생각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이 서서히 그의 마음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생각은 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대의 것이라면 그대가 원할 때 일으키고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도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이 과연 그대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대가 주인이라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각은 그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생각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붙잡음입니다. 떠오른 생각에 이건 내 것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생각이 만드는 감정과 의미에 자신을 묶는 행위입니다. 나는 수행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으려 하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풀려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걷기 위해 숲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우리 대화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수행자여, 생각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생각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대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그 기억들이 서로 엮이며 연상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한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마치 온도가 낮아지면 이슬이 맺히듯 햇빛이 쏟아지면 그림자가 생기듯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생각은 의도적 창조물이 아니라 조건적 발생물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대가 하는 일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다. 수행자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떠오르는 것들을 내가 만든 것이라 오해하고 그것과 싸우며 더욱 괴로워한 것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생각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생각을 날아 착각할 때 고통이 생긴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의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처럼 생각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 현상을 두려운 실체처럼 여기며 고통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잠시 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붙잡아 내 것이라 할 때 그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새벽의 빛이 숲 사이로 잔잔히 흘렀습니다. 수행자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생각의 시작이 어디인지, 왜 그것에 지배당한다고 느껴졌는지 그 실마리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숲길을 걷다 우리는 작은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잔잔했지만 물살이 바위에 닿는 곳에서는 작은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여, 저 흐름을 보아라. 나는 강물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생각도 이 물과 같아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연결되고 이어지며 끝없이 흘러가려 한다. 수행자는 조용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어느 순간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고 또 어떤 날엔 사소한 생각이 감정까지 뒤흔듭니까? 나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물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나뭇가지는 곧바로 물길에 휘말려 바위 옆으로 밀려갔다가 소용돌이에 잠시 갇혔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보아라. 물에 떨어진 순간 그것은 스스로 가고 싶은 방향을 선택할 수 없다. 생각도 그러하다. 하나가 떠오르면 그것은 곧 다른 생각을 데려오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온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를 깨우는 종과 같습니다. 생각이 먼저 울리면 감정이 눈을 뜨고 감정이 흔들리면 다시 생각이 이어붙습니다. 마치 촛불에 불씨가 옮겨 붙는 것처럼 생각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결을 갈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가 떠오르면 다른 것이 뒤따르는 이유는 생각이 서로 얽힌 기억, 경험, 감정의 흔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생각 때문에 온 마음이 흔들리나 봅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그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가에서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강물의 흐름은 전보다 더 조용하게 보였습니다. 수행자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감정이 또 더 많은 생각을 끌어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갑자기 떠오르고 그럴 때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가 말한 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순환이다. 생각은 감정을 깨우고 감정은 다시 생각을 부른다. 이렇게 둘이 서로를 밀고 당기는 동안 그대는 그 흐름에 휘말려 괴로움을 느낀다. 그 순간 나는 손가락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가리켰습니다. 저 풀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그치면 잦아든다. 그 풀잎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있을까? 수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 풀잎은 바람이 있어 흔들리는 것이지 자기 의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람이 불어 흔들린 자신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판단이 또 다른 생각을 낳는다. 이것이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감정이 일어난다. 그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긴다. 그 생각이 다시 감정을 불러온다. 감정이 짙어지면 새로운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이 순환에 갇히면 사람은 마치 자신이 생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생각과 감정이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까?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그대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 알지 못했을 뿐이다. 흐름을 아는 자는 휩쓸리지 않는다. 햇빛이 강 위에 부서지고 잔잔한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수행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수행자여, 잘 들으라.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떠오른 생각을 붙잡아 그것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수행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내 말을 기다렸습니다. 생각은 허공 속에서 잠시 빛나는 먼지와 같다. 그러나 그대는 그 먼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려 하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 순간 생각은 먼지가 아니라 떼어내기 어려운 무거운 돌이 된다. 나는 말을 멈추고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생각은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이다. 붙잡는 순간 그것은 그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머무르며 무게를 만든다. 수행자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생각은 원래 가벼운 것. 그러나 그대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더하고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 그 순간 고통이 생긴다. 바람이 불어 강 위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물결은 곧 사라졌습니다. 사라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도 그 물결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어라. 내 말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고통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아 두려는 그대 마음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수행자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며 괴로움은 손님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의 행위라는 것을. 오후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숲을 지나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바위 앞에 앉았습니다. 바위는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그 어떤 것도 막지 않고 받아들인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여, 마음속 생각을 멈추려 했었던 날들을 떠올려 보아라. 내 말에 수행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럴수록 도리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마치 없애려는 순간 더 큰 힘으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바위 표면에 손을 가만히 얹으며 말했다. 저 바위를 두드려 보아라. 수행자는 바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울림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떤가? 제가 두드린 만큼 되돌아옵니다. 그렇다.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생각아 멈춰라 하고 강하게 밀어내면 그 힘만큼 마음은 반대로 그대를 밀어낸다. 억누르는 마음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저항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면서 자신이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멈추려는 순간 이미 그 생각에 마음 전체가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불을 끄려면 바람을 세게 불어야 하겠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게 불면 오히려 불길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 마음의 파도도 마찬가지이다. 멈추려 할수록 더 커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멈추려는 마음 자체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행자에게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과거의 실수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없애고 싶은가? 네,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생각을 밀어내 보아라. 수행자의 숨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토했습니다. 없애려 할수록 그 장면이 더 생생해집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자 또 어떤 생각이 뒤따르는가?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나에 대한 자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저항이 만든 연쇄였습니다. 그대는 원래 생각 하나만 떠올렸을 뿐이다. 그러나 밀어내려는 순간 그 생각은 새로운 생각을 불러오고 그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온다.
나는 바위 앞 모래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첫 생각이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서 여러 갈래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밀어내려는 순간 생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각들이다. 수행자는 선들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항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냈군요. 그렇다. 마음은 무엇을 밀어낼수록 그것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된다. 햇빛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숲의 그림자가 서서히 길어졌습니다. 그림자가 들이우는 모습은 마치 마음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수행자여, 이제 그대에게 참된 길을 말해주겠다. 생각은 멈추려 할 때 멈추지 않는다. 그저 보아줄 때 스스로 가라앉는다. 수행자는 의아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보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눈을 감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라집니까? 사라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항이다. 수행자는 잠시 숨을 멈춘 듯 조용히 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자리에 서 보아라.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 순간의 모양을 보아라. 나는 손으로 강물 위에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물결은 잠시 잃었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그대가 손을 넣어 물결을 붙잡으려 한다면 물결은 더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잠시 흔들리다 스스로 가라앉는다. 생각도 그러하다. 생각을 가만히 두는 것은 포기나 무기력이 아니라 놓아두어도 괜찮다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마음을 고요로 이끕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생각을 멈추려 한다면 생각은 그대의 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수행자의 표정이 한결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파도와 싸우던 손은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하루 동안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생각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생각들이 가진 힘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미치는 무게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행자여, 지금 그대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은 그대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흐르고 싶어 할 뿐이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는 것이 지혜이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고 나뭇잎은 바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 또한 그러합니다. 억누르지도 잡아두지도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자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말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대가 단지 바라보고 있을 때 생각은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고요와 조금의 자유,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대여 잊지 말라. 고요는 생각이 없는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지 않는 마음에서 비로소 피어난다.